간혹 그 교직의 길을 왜 선택했냐 또는 교사의 길을 걸어온 어떤 보람이 뭐냐라고 묻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나는 참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나의 꿈은 오로지 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내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나를 실망시키거나 안 좋은 면을 보여주셨다면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동안에 쭉 지나오면서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들을 돌이켜보면 다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을 갖고 계시고 또 특장점이 있으세요. 때로는 좀 무서운 선생님도 계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자애로움만 갖고 계신 선생님도 물론 계셨죠. 또 이런저런 또 에피소드도 이제 기억나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하지만 내게는 그 선생님들이 늘 최고의 아마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좋았고 중학교 가니까 중학교 선생님이 좀 되고 싶고 또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실망스럽게도 나한테 대양아 너는 왜 꿈이 없냐? 왜냐면 매일 선생님이 되겠다고 교사가 되겠다고 써내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물론 이제 그 선생님은 좀 더 큰 원대한 뜻을 좀 가져봐라 이런 말씀인 걸로 이해는 합니다만 본인도 교직을 갖고 계시면서 교사가 되겠다는 제자에게 왜 꿈이 없냐 그랬을 때 어린 마음에 선생님이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나는 내가 생각했던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렇죠? 또 남들이 교직을 맡아서 일을 한 만큼 나도 열심히 살아왔고 또 다른 분들이 가지 않았던 길도 또 걸어봤고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에 늘 감사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내가 보람을 느낀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제 교사들은 자기 제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 중에 제자들 중에는 마음 아픈 제자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참 잘 풀린 제자들도 있고 그렇죠.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좁혀서 얘기한다면 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자기 선생인데도 나를 롤 모델로 보고 선생님 따라서 교사가 되겠다 이런 제자들이 몇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같은 교직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가면 그 제자들과 찍은 사진들을 지금도 소중하게 책꽂이에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기 엄마가 돼서도 늘 잊지 않고 찾아오고요. 또 이제 같이 늙어가잖아요. 초창기의 제자들은 다 50대가 되니까 뭐 이렇게 남자 제자들 만나면 사실은 머리 희게 이렇게 변하는 친구들은 비슷비슷하게 보여요. 네. 뭐 형벌백이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항상 예의를 차리고 함께 소주 한 잔 기울이고 그럴 때 참 뿌듯하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건 나뿐만이 아닐 거예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똑같겠죠. 또 남자 제자와 여자 제자의 차이점은 남자 제자들은 결혼하거나 이럴 때는 그 섹시감을 데리고 와서 꼭 인사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와이프를 데려오는 모임보다는 이제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함께 만나는 그런 게 많고요. 여자 제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은요 찾아오는 인원이 늘어요. 자기 남편 거기에다가 이제 그 예쁜 아기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몇 그 제자들 중에 보면 자기 그 따님 그다음에 아들내미 하여튼 그 귀한 자녀들을 데리고 꼭 스승의 날이라든가 또는 뭐 방학했을 때라든가 이럴 때 찾아오는 그런 제자들이 몇 있습니다. 더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따라서 내 과목 생물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금옥여고 때 제자도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어떤 과학고에서 아주 열심히 생물교사로 활동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현구라고요. 이 친구는 결국은 임용고시를 5번 만에 됐습니다. 요즘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은 영어교사를 시키고 싶어서 부전공까지 시켰는데요. 결국은 나와 같은 생물교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 늘 뭔가 그냥 참 고맙고 내가 살아온 어떤 보람 뭐 이런 걸 느끼게 되죠. 그 외에도 집안이 어려워서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교사의 길을 가기가 쉬워서 서울교대를 간 또 은영이라고 또 관장했던 그 제자가 있죠. 이 친구도 경찰 간부인 신랑을 만나서 참 잘 살면서 남매를 잘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 그랬더니 그 남매 사진을 넣은 카드를 이제 이렇게 꽃바구니에 꽂아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늘 그냥 그런 제자들을 보면 참 고맙고 반갑고 교직의 길을 걸어온 보람을 느끼죠. 또 길 가다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와서 인사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 옛날 선생을 보고 피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던 선생인데도 이렇게 찾아와서 달려와서 인사를 하고 어느 학교 때 뭐 몇 회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너무 고맙죠. 나는 다 기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바로 우리 교직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보람이다. 그 대신에 또 조심스러운 것도 있죠. 보이지 않는 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술 한잔 먹고도 함부로 몸을 이렇게 뭐 흔들리거나 이래서는 안 되죠. 네. 왜냐하면 분명히 누군가는 보는 눈이 있을 거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살아가는 게 우리 교직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숙명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조심을 해야 그 제자들이 실망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누가 보는지는 모르지만요. 그만큼 늘 주변을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선생의 길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이제 또 학교에 있다 보면 과거에는 회초리로 애들 종아리도 많이 때려줬잖아요. 또 부모님들이 선물로도 회초리를 이렇게 가져오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때리는 것 자체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안 좋은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아들 녀석도 엄마한테 말 안 듣고 그저 딴짓하고 그냥 늦게까지 놀다 오면은 엎어놓고선 엉덩이도 몇 대 때려주는 기억이 납니다만 요즘에 우리 훈육 방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저 말로써 이렇게 다듬어 줘야 되는데 나도 초년 그 교사 시절에는 참 무서웠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그 성동고등학교에 근무할 때 제자들은 나한테 많이들 혼났어요. 그런데 그 혼난 게 뭐냐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오히려 혼을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규칙을 위반해도 뭐 이렇게 생활지도부에 넘기거나 이런 짓을 절대 안 하고 그저 말로써 했는데 거짓말하는 아이, 거짓말하는 친구들은 나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리고 자기 담임선생님한테 덤빈거나 좀 예의가 없는, 그래서 그때 제자들은 전부 기억하는 게 그겁니다. 이대영 선생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잘못했다고 하면 다 용서해준다. 근데 거짓말에다 걸리면 정말 어렵다. 뭐 과한 표현이라서 쓰진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많이 혼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그거는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교직에 돌아가도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꼭 심어주고 싶다. 그래야만 그 아이가 먼 훗날 뭐 큰 어떤 인물이 되지 않아도 가정을 꾸리고 또 자기 자녀들을 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가장으로서 부인이나 자녀들에게도 정직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 아이들도 잘 자라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일을 말씀드리면 우리 아들이 어릴 때 길에서 이게 돈을 주웠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가 그러길래 내가 정색을 하고 그 자리 갖다 놔라 그랬더니 왜 이거를 갖다 놓느냐, 그럼 다른 사람이 집어가지 않느냐 해서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고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분명히 거기를 찾아올 수 있다. 그건 너하고 관계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갔다 그 자리에 놓고 온 기억이 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몇 년이 지났는데 우리 아들이 그 일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이러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때 갖다 놨다. 근데 그게 참 지금 생각해도 좀 잘한 것 같다. 이제 벌써 이제 그 아이도 뭐 30대입니다만 그래서 어렸을 때의 그 정직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유아교육 같은 것도 이제 언제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어렸을 때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인성교육. 인성도 실력이라는 얘기도 내가 곧잘 하고 다닙니다만 정말 그 인성교육은 어렸을 때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직에 온 보람을 얘기하다가 우리 아이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교사들이 해줄 게 많지만 단순한 지식의 전달 안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로 인성교육 그 중에서도 정직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살도록 그래야만 그네들이 나중에 어떤 뭐 정치를 하든 아니면 관리자가 되든 아니면 가정을 꾸리더라도 아주 반듯하게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교사는 수업이 기본이니까 수업은 분명히 잘하는 교사여야 된다. 그래서 부단히 교재 연구하고 노력하고 결국 교사는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업이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교감해 가면서 특히 요즘의 수업 방식은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게 꼭 전부 100%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라든가 하브르트 학습 특히 요즘 우리 현장 선생님들이 많이 적용하는 게 이제 거꾸로 학습입니다. 우리나라의 거꾸로 학습을 소개한 사람은 방송국 PD였었죠. 그래서 내가 직접 완전 무슨 일 때문에 어떤 그 상심사 때문에 만나봤는데 너무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PD를 접고 그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무하던 무학여고에도 선생님들을 위해서 와서 연수 자리를 마련하고 그거를 일주일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수업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정직하게 키워간다는 것. 이제 그러다 보면 진정한 어떤 사제 관계도 정립이 되고요. 또 양태는 다르지만 먼 훗날이 지나고 나면 그네들도 내가 지금 우리의 제자들과 시간을 갖듯이 또 색다른 면에서 또 어떤 사제 관계를 정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교직에 온 보람 얘기하다가 뭐 우리 제자들과 지내는 그런 뭐 술 한잔 나누는 얘기 뭐 등등등 했습니다만 무엇보다 지금 들려드린 뭐 잠깐 몇 가지 안 되지만 내 경우에 있어서는 참 나는 내 꿈을 이룬 사람이다. 너무너무 고맙다 세상이. 내가 학교 교사가 되고 싶은 게 어렸을 때부터 꿈인데 일관됐었는데 그거를 이뤘고요.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주변에 내가 커올 때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었다는 거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교직의 어떤 보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